뉴스 정면 승부. 안녕하십니까. 뉴스 정면 승부의 김상호입니다. 요즘 검찰이 아주 바쁩니다. KT 사태에 대한 검찰 수사도 본격화되고 있고요. 배임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아온 이석채 KT 회장이 전격적으로 사의를 밝힌 가운데 KT 개혁이 가능할지 KT 임원 출신인 새누리당의 권은희 의원 잠시 후 만나보겠습니다. 검찰은 또 대화록 실종과 관련해서 문재인 민주당 의원을 소환키로 했습니다. 국회 정보위에 민주당의 김현 의원 연결해서 이에 대한 입장도 들어보도록 하죠. 내부적으로도 검찰은 바쁩니다. 최동욱 전 검찰총장을 대신해서 새로운 검찰총장으로 내정된 김진태 전 대검찰청 차장검사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과연 새로운 검찰총장을 맞이해서 중립적인 수사와 개혁 이룰 수 있을지 많은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정치 검찰이라는 꼬리를 떼고 새로운 검찰의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을지 기대해 봅니다. 그리고 오늘도 뉴스 정면 승부 yes or no로 이렇게 시작하겠습니다. 경복궁 코앞에 일본 대사관이 신축되는 문제를 놓고 논란이 많습니다. 단순히 일본 대사관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그런 감정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문화재 보호법에 어긋난다는 그런 지적이 많은데요. 오늘 뉴스 정면 승부가 여러분께 드리는 질문은 바로 그것입니다. 경복궁 앞 일본 대사관의 신축 허용 찬성하십니까? 입니다. 네, 뉴스 정면 승부 yes or no. 오늘 청취자 여러분께 드리는 질문은 경복궁 앞 일본 대사관의 신축 허용을 찬성하십니까? 입니다. yes 또는 no라고 답하시고 의견도 함께 덧붙여 보내주시면 방송이 끝날 무렵에 자체적으로 집계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유료 문자인데요. 휴대전화 우물정 0945번으로 보내주시거나 또는 YTN 라디오 앱이죠. YES, YES로 듣고 계신 분들은 게시판에 남겨주셔도 되겠습니다. 의견 남겨주신 분들 가운데 두 분을 추첨해서 세계 지성인의 필독지 월간 누몽드 디플로마티크 6개월 구독권을 보내드리겠습니다. 11월 4일 월요일 뉴스 정면 승부 문을 열겠습니다. 친절한 숙현 씨의 까칠한 뉴스. 네, 뉴스 정면 승부 1라운드 친절한 숙현 씨의 까칠한 뉴스로 시작하겠습니다. 친절한 숙현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난달하고 확 달라요. 벌써 깜깜해요. 네, 저는 오늘 손이 다 시렵더라고요. 그래요? 네. 네. 손이 시렵다. 네. 네. 혹시 문재인 의원이 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검찰이 문재인 의원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실종 사건과 관련해서 소환 조사하기로 했죠? 그렇습니다. 검찰은 그 대화록 실종 사건과 관련해서요. 문재인 의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이미 지난 2일에요. 문 의원 변호사를 통해서 이같이 통보한 상태라고 합니다. 예상대로 민주당 반발이 거셀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전병헌 원내대표는요. 국정감사가 끝나자마자 검찰의 참고인 출석 요구가 있었다면서 지금 국가정보원과 청와대에 대한 국감이 진행 중이고 또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또 박 대통령의 유럽 순방과 겹치는 시기임을 지적하면서 상당히 공작적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또 대통령 후보를 지지했던 48%의 국민을 모두 적으로 돌리는 징호 정치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을 하기도 했는데요. 특히 대화록 유출 의혹을 받고 있는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 그리고 권영세 주중 대사를 겨냥해서는 이들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있다는 낌새가 전혀 나타나고 있지 않다면서 편파 수사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나섰습니다. 검찰이 지금까지 정치검찰이란 그런 오명이 많았지만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은 정치인이든 누구든 부르는 건 마땅하지 않은가 또 이런 의견도 있어요. 네네. 다만 시기를 문제 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안철수 의원 입이 무거운데 국회의원이 되니 처음으로 기자회견, 시국 관련 기자회견을 가졌죠. 그렇습니다. 국정원과 흔들리는 검찰이 결국 안철수 의원까지 그 국회 정론관으로 불러들인 형국입니다. 안 의원은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는데요. 자신이 지난 10월 21일에 성명을 발표하면서 당시 윤석열 특별수사팀장의 복귀가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에 특별검사를 통해서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고 밝힌 바가 있다면서 오늘도 재차 특별검사제를 주장했습니다.
또 정부가 실체를 규명할 분명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도 의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특히 구체적인 수사 기밀이 정치권에 그대로 전달되면서 악용되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검찰의 수사 결과를 신뢰하기 어렵다 이렇게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일단은 안철수 의원이 기자회견을 했다는 그 자체 네. 상당히 좀 이례적으로 좀 보여요. 그랬죠. 그전에는 성명만 주로 발표를 했었으니까요. 네. 여야는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오랜만에 참 비슷한 반응을 보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요? 네. 네. 사실 안철수 의원 소식이 들리면은 국민들이 정작 궁금해하는 거는 아마 새누리당 반응보다는 민주당 반응일 겁니다. 일단 민주당 반응을 먼저 전해드리면요. 김관영 수석 대변인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검찰 수사와 재판 진행 상황 그리고 또 다른 국가기관들의 대선 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조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야 된다. 이렇게 상당히 신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동안 정권이 검찰 수사를 방해한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던 민주당, 특히 일부 초선 의원들도 특검을 도입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상황인데요. 정작 특검을 하겠다는 건지 말겠다는 건지 알 수 없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러다가 뭐 선수를 빼앗겼다 뭐 이런 반응도 있겠어요. 그럴 수도 있죠. 일각에서는 뭐 국감 이후에 사실 특검을 좀 검토 중이었는데 선수를 빼앗긴 그런 느낌이다. 뭐 이런 지적도 나오고요. 네. 또 일각에서는 안철수 의원이 제안했기 때문에 받기가 싫은 거 아니냐. 뭐 이런 냉소적인 반응도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은 아니고요. 새누리당도 상당히 비판적인데요. 당국이 의혹을 밝히려고 노력하는 와중에 안 의원이 정부가 실체를 규명할 분명한 의지를 갖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거론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부적절한 발언이다. 이렇게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안철수 의원이 입은 무겁지만 타이밍 하나는 좀 상당히 좀 적절하게 항상 보면은 앞장서는가. 예. 뭐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번 이 기자회견은 조금 뒷북 아니냐 또 이런 반응도 같이 그래요?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국정검사 끝난 줄 알았더니 그런 건 아닌가 봐요.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여야가 오늘 국회 정보위원회 국정원 국정감사에서요. 국정원의 지난 대선 불법 계획 의혹 공방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국정원에서 열린 국감에서는요. 민주당 의원들이 남재준 국정원장을 상대로 여러 가지 의혹을 계속 추궁했는데요. 조금 전에 알려진 바에 따르면 남재준 국정원장이 5만 5천여 건의 트위터 중에 2만여 건이 국정원의 직원 것이라고 시인을 했다고 합니다. 또 국정원 개혁 방안을 두고도 공방이 이어졌는데요. 남재준 국정원장은 대공 수사권을 검찰 등으로 옮기기가 어렵다 이렇게 계속 버티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맞서서요. 새누리당은 지난 대선 때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 전공노라고 하죠. 공무원 노조가 SNS 활동을 통해서 민주당 문재인 후보 지지 활동을 벌였다면서 맞불을 놓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금 이게 비공개로 진행되는 거라서요. 정확한 내용이 많이 알려지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네, 국정원에 대한 국감은 항상 좀 비공개가 많죠. 그렇죠. 네. 자, 이번에는 박근혜 대통령의 해외 순방 소식 좀 들어보죠. 박근혜 대통령이 해외 언론과 인터뷰에서 남북 정상회담 가능성을 언급했는데 통일부는 또 아니다. 또 이렇게 부인했다고요? 예, 너무 이제 언론에서 앞서가는 분위기로 나가서 그런지 일단 부인하고 나섰습니다. 오늘 김희도 통일부 대변인이 브리핑을 가졌는데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많은 언론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언급한 남북 정상회담 그리고 지난주 통일부 국정감사 등을 토대로 정부가 대북 정책 변화를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다면서 이는 사실과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특히 대통령의 외신 인터뷰 내용과 관련해서는요. 정상회담 개최에 대한 원칙적인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안다면서 현재 정부는 5.24 조치 해제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선을 그었습니다. 그래서 기자들이요. 그렇다면 남북 정상회담을 위해서는 어떤 요건들이 충족돼야 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자 통일부가 구체적인 여건까지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 즉답을 피했다고 합니다. 5.24 조치라는 것이 천안함 사건 이후에 대북에 대한 일종의 제재를 말하는 거죠? 그랬었죠. 모든 관계를 사실상 단절시키는 거였죠. 거. 네. 북한 반응은 어떻습니까? 오늘 노동당 기관지죠. 노동신문에서 얘기를 했는데요. 한마디로 남북 정상회담 언급에 대해서는 반응하지 않으면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에 대해서는 거듭 비난을 이어갔습니다. 노동신문은 우리에게서 변화를 바라는 것은 지구가 깨어져 나가기를 기대하는 것만큼이나 어리석은 망상이라면서요. 남측 정부가 자신들에게 올바른 선택, 진정한 변화 이런 것을 언급했는데 이러면서 자신들의 정책과 노선을 헐뜯고 있다고 기존의 주장을 다시 한번 이어갔습니다. 우리에게 변화를 바라는 것, 북한에게 변화를 바라는 것 사실 좀 힘들지 않겠어요?
네, 서로 그렇죠. 네, 네. 양쪽 다. 서울대병원 노사가 파업에 돌입한 지 임금 단체 협상을 타결했다고요? 그렇습니다. 13일 만인데요. 공공운수노조 서울대병원 분회는 병원 측과 임담협 안건의 합의함에 따라서 오늘 파업을 종료한다고 조금 전에 밝혔습니다. 5일 오전 5시를 기해서 업무에 복귀한다는 건데요. 과도한 선택 진료비와 의사 성과급 문제에 대해서 병원 측은 개선책을 마련하기로 했고요. 비급여 항목을 병원 홈페이지와 전자 게시판 등을 통해서 환자와 보호자가 사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기로 했습니다. 노사는 파업에 돌입한 후에요. 단체 교섭과 실무 교섭을 지지부진하게 이어왔었는데요. 병원 측이 지난 며칠 전에 파업 8일째는 지난달 30일 협상안을 내오면서 협상 타결에 물꼬를 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다행이네요. 네, 그래서 좀 더 빨리 타결했으면 더 좋았지 않나 그렇습니다. 이런 생각은 드네요. 네네. 네. 오늘 까칠한 뉴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숙현 시사 칼럼니스트였습니다. 지금 시각 6시 19분 36초 막 지나고 있는데요. 교통 상황 알아보죠. 김미란 캐스터. 네, 뉴스 정면 승부 교통정보입니다. 월요일 퇴근길 정체가 도심 곳곳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선 자동차 전용 도로는 지금 강서쪽으로 교통량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방면 청담대교에서 영동대교 구간 3차로에는 고장 차량이 서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 부근 속도 내기 어렵고요. 다시 한강대교까지 시속 30km 미만입니다. 반대 하남 가는 길 방화대교부터 성산대교, 다시 반포대교부터 청담대교까지 속도가 내려가 있고 강변북로 일산 쪽으로도 청담대교에서 영동대교 구간, 다시 동호대교부터 양화대교까지도 정체 서행입니다. 반대 구리 방면은 마포대교 이전부터 지금 성수까지 속도가 내려가 있습니다. 북부 간선도로도 도심 쪽으로 이동 차량이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는데요. 묵동 나들목부터 하월골 램프까지 밀려 지나고 있고, 이어지는 내부순환로 종암분기점부터 홍은 램프까지도 정체 서행입니다. 뉴스 정면 승부 교통정보였습니다. 대한민국의 하루, 여러분의 하루를 정리해드립니다.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네, 뉴스 정면 승부 1라운드 첫 번째 정면 인터뷰 함께 하시겠습니다. KT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KT 개혁에 대한 목소리도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KT 이석채 회장은 사임 의사를 이사회에 전달했죠. 이 회장은 사임 의사를 전달하면서 KT 임직원들에게 많은 고통이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사임 결정을 내렸다. 이런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고 하는데요. 약 한 25년 동안 KT에서 몸을 담아왔던 국회 미방위 소속의 새누리당의 권은희 의원 연결해서 관련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권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구 북구갑구 기의원 권은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KT라고 그러면은 일단 정면승부 청취자 여러분들은 이제 휴대전화 쓰는 KT, SKT 여러 가지 중에 하나지만은 또 의원님께서는 친정이나 다름없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정면승부 인터뷰를 모신 것은 자, 이게 쓴소리라든지 검찰 수사 어떻게 보고 있는지 이런 거 여쭤보려고 했는데 쓴소리 좀 많이 해주십시오. KT 검찰 수사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예, 일단 제가 몸담고 있었던 곳에서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나서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렇지만 현재로서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고요. 네. 제가 그 사이에 여러 가지 KT의 문제를 제기했습니다만은 제가 제기한 문제는 주로 검찰 수사권보다는 이제 경영에 대한 거였고요. 네. 한여연대에서 2번이나 개인에 대한 것을 고발을 했기 때문에 네. 일단 검찰이 수사를 하지 않을 수가 없고 워낙 또 소문이 무성했기 때문에 네. 그렇게 한 것이라고 봅니다. 네. 자, 소문은 무성했어도 또 네. KT 이석채 회장이 해외에 또 출장 갔다가 이제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소문이 네. 그새 그렇게 무사한 것을 몰랐을 리도 없는데 그동안 이렇게 검찰 수사가 진행되면서 계속해서 소문을 무시했다고 그럴까요? 이렇게 자기 회장직을 유지해온 것들 이런 것들은 또 어떻게 보세요? 이제 밖에서 얘기하는 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는 거고요. 네. 그 갭은 KT의 비밀 경영에서 저는 나오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비밀 경영이요? 네. 지금 KT에 관한 소문이 무성한 것에 대한 소문만 무성했지 어떤 정보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는 제가 이번 국감에서 7월, 8월, 9월 KT 실적을 달라 했는데도 이것도 대외비라고 내지를 않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모든 것에 대해서 일단은 그 노트를 안 시키고 이런데 회장님은 이것을 본인만 알고 있는 것을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거고 네. 우리 기타 사람들은 분명히 저거는 뭔가 이상한 것 같은데 확인은 안 되지만 그런데 소문이라는 거는 또 한 번 시작하면은 점점 또 커지고 끝도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서로 인식 갭이 컸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영자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경영권에 대한 부분들, 비밀 경영스러운 부분들도 분명히 있을 수 있다는 생각도 들기는 하는데 한편으로 이렇게 그런 많은 소문이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까? 물론 검찰이 수사하겠지만 소문이라는 것이 이 비리 이런 것과 관련된 건가요? 뭐 비리보다는 이번에 이제 그 참여연대에서 고발했던 그 부동산 매각건이라든가 또 이제 뭐 위성 매각건이라든가 또 그 회사의 부실 벤처 회사들 인수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뚜렷한 어떤 정보가 물론 공시는 나왔지만 그것이 과연 어느 친인척에 뭐 관련이 된 것인지 아니면 어떤 경로로 이렇게 온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전혀 그게 없었어요. 그런 네. 상황에서 이제 그 갭이 많이 커진 거죠. 네. 이석채 회장은 뭐 세상의 종말이라도 사과나무를 심겠다는 그런 것이다. 뭐 이런 말도 했어요. 그 스스로 사퇴할 의사가 없다라는 뜻을 상당히 많이 밝혀왔는데 네. 의원님께서 보실 때 이렇게 검찰 수사가 계속해서 강도 높게 진행되는 것들 근본적인 원인은 어디 있다고 보세요? 핵심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참여연대가 고발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수사를 하는 거고 네. 또 이제 이 두 건 이외에도 여러 가지 의심이 되는 건들에 대해서 이제 검찰이 좀 보는 거고요. 네. 지금 일부 언론에서 얘기하는 MB 정권 인사 찍어내기라는 것은 네. 사실 그거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예. 지금 현재 검찰 수사가 예. 그런 목적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네. 이 참여연대에서 이 배임에 대한 고발을 했기 때문에 이루어진 겁니다. 그리고 실제 제가 살펴본 KT의 어떤 현 경영 상황도 예. 이대로 가서는 너무 위험하다는 생각입니다. 네. 이른바 MB 사람 찍어내기, 쫓아내기 이런 것은 아니다라고 이제 언급도 해 주셨는데 그러면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앞서 설명해 주신 대로 무궁화 235를 헐값에 매각한 그런 혐의 네. 이런 것들도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지요? 저는 이전에 매각을 했다는 사실은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얼마에 매각을 했는지, 어떤 조건으로 매각을 했는지 사실 알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정보가 전혀 나오지 않았는데, 이번에 이제 우리 국감에서 그 정보가 나오지 않았으니까, 그 주파수나 그런 부분이 저는 정황상 사실로 보이고요. 그리고 주파수나 궤도 자원들 그렇게 법을 무시하고 이용했다는 것들 이런 부분들은 저는 만약에 그렇다면 현재 있는 이 아마추어 경영진들의 실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마추어 경영진의 실체. 위원님께서 이 회장이 국감에 출석했다면 어떤 질의를 할 계획이셨는지요? 네, 지금 회사의 그 경영 상황이 좋지가 않습니다. 이번 3, 4분기 실적을 보면요. 타사들은 모두 다 영업이익이 올라갔습니다만은 KT는 KT 본체의 영업이익은 32%나 전년 대비 감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알프 또한 타사에 비해서 2, 3천원 낮고요. 가입자도 많이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영에 대한 회장님의 인식과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좀 질문을 하고 싶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KT의 심장이라는
고객 정보가 들어있는 KTDS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네네. 이 고객 정보를 관리하고 있고서 하는 회사인데요. 여기를 인도의 TCS라는 회사에 지분 매각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분 매각을 어느 정도 추진을 했는지 또 어떤 조건을 달고 있는지 이것은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하고 싶었고 예. 또 한 가지는 그 2013년에 매달 평균 1명꼴로 우리 현재 KT에 재직하는 직원이 자살을 했습니다. 아, 그래서 그래요? 네. 예, 이것은 정말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는 중요한 사안이고 그런데 더욱 제가 거기에 좀 분노를 한 거는 회사에서 직원들한테 이메일을 보낸 것이 그 우리나라 평균 자살률보다 이게 낮다 이런 그 메일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회장님께 좀 질타를 하고 싶었습니다. 네. 앞으로 후임 회장 선출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후임 회장 선출은 원래 회사의 규정에 그 CEO 추천위원회가 있습니다. 근데 이전에는 이 CEO 추천위원회에 과거에 KT에 대표를 하셨던 분 중에 네. 한 분, 또 외부의 전문 인사, 그 다음에 이사회 멤버들 몇 명, 이렇게 그 구성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석채 회장님이 오셔서 이걸 바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CEO 추천위원회가 이사회 멤버들로 구성이 되도록 내부인이 참여를 못하도록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그 다음 CEO를 뽑아야 되는데요. 네. 저는 맞지가 않다고 보고 이석채 회장님이 지금 하실 일은 이렇게 바꾼 규정 이것을 원상대로 돌려놓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원상대로 돌려놓고 후임 회장을 뽑을 경우 일단 일대 주주는 연금공단이 맞습니까? 예. 개인 우리 국민연금이 한 10%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정부의 뭐 선호라 그럴까요? 입김이라 그럴까? 이런 것이 커진가요? 아닙니다. 그 CEO 추천위원회에서 저기를 받습니다. 신청을 받습니다. 후보자들을 서류를 받아서 심사를 하고요. 네네. 그 심사한 것을 가지고 선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그 KT가 물론 이제 그 국민기업이긴 하지만 예. 사실 그 통합회계에서 임명하는 자리는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정권이 바뀌면서 항상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 되었는데요. 네. 저는 지금부터 우리가 제대로 정말 CEO가 되고 싶다는 분들을 엄격하게 심사를 해서 앞으로 KT의 이 지금 상처난 KT를 제대로 잘 치유를 하면서 미래를 향해서 끌고 갈 그런 분들을 공정하게 뽑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뽑기 위해서는 지금 CEO 추천위원회를 좀 구성을 바꿔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새로운 KT 회장이 탄생했을 경우에 KT 네. 개혁의 핵심은 뭐죠? 일단은 가버넌스를 좀 바꿔야 되죠. 지금처럼 이사회와 CEO가 그냥 이사회가 거수기 노릇을 하는 형태가 아니라 예. CEO를 견제하고 CEO가 하는 사업 방향에 대해서도 어떻게 좀 조정을 하는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단 KT는 SKT나 LGT하고는 좀 사실 다릅니다. 물론 민간 기업이긴 하지만 어떤 공공성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저는 좀 더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우리나라 통신 산업을 좀 리드해온 우리 국민 기업으로서 이번 박근혜 정부의 창조 경제, 이 창조 경제의 주역의 역할을 좀 해야 되고 경영 또한 열린 경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 타사처럼 이익 추구, 물론 이익 추구는 해야 되겠지만 되도록이면 국민의 편리한 또 값싼 통신 생활을 주도하는 역할도 해야 되고요. 네. 네. 이런 형태로 좀
변화와 개혁 이런 것을 좀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자, 앞서 의원님께서는 KT 회장에 대한 수사가 MB 정권의 이른바 MB 사람들 찍어내기는 아니다라고 이렇게 못을 박으셨는데 KT 회장이 이제 사임을 계기로 해서 현재 많은 공공기관장에 대한 어떤 인사들이 상당히 공석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것을 이제 줄줄이 이제 인사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도 많은데요. 이 부분은 또 어떻게 보세요? 예, 그런 기사를 저도 봤는데요. KT 회장님 사임을 계기로 뭐 이렇게 이루어지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지금 공공기관장 인사가 여태까지 좀 미뤄졌기 때문에, 이 해가 끝나기 전에 그 사실 기관장을 빨리 선임을 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서두르는 거지, KT 회장님이 지금 사임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진행이 된다는 거는 조금 지나친 그 연결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네. 네, 알겠습니다. 자, 미방위 국감 통신요금 관련해서 뭐 질문들이 많이 나왔습니까? 질의들이 많이 나왔습니까? 네, 많이 나왔죠. 네. 많은 소비자들이 통신요금 비싸다고 지적들을 많이 하는데요. 네.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가 공개 이런 것도 논란이 됐습니까? 논란이 많이 됐었죠. 예. 네. 의원님의 의견은 어떠세요? 사실 뭐 말씀하셨듯이 통신비 원가 공개 논란의 중심에는 비싼 통신비가 있습니다. 뭐 그렇지만 아무리 통신이 공공성을 강조를 하더라도 통신 3사는 공기업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뭐 원가 공개라는 것이 사실 우리 지난번에도 부동산도 원가 공개 뭐 시끄러웠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전체적으로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그것도 이제 사실 일부의 공개고 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더라고요. 이제 원가 공개를 하면 어떤 그 회사가 이런 사업을 하기에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SKT는 요금이 인가제고요. 네. 나머지 업체는 신고제입니다. 예. 그런데 제가 이제 비교를 해보니까 예. 통신 3사의 요금 그 형에 따라서 네. 거의 조건이 똑같습니다. 유사합니다. 네. 그래서 이게 지금 SKT가 어떤 통신 요금을 하나를 정하면 KT와 LGT가 따라오는 형태로 지금 요금 구조가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 통신 3사는 요금은 그렇게 서로 비슷한 수준으로 가면서 보조금 경쟁만 할 뿐입니다. 네네. 요금 경쟁을 안 하죠. 그래서 역설적이긴 하지만 저는 이 요금 인가제를 폐지를 해라. 네. 그리고 정부가 요금의 경쟁을 유도를 해라. 저는 뭐 예를 들면은 KT 같은 경우에 우리는 보조금 경쟁 안 하겠다. 네. 오래성 가입자는 요금 할인을 점진적으로 더 해주겠다. 이런 예. 정책을 가지고 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훨씬 더 회사로 보면은 경제적이고 또 진성 가입자를 오래도록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래서 알겠습니다. 예, 미래부가 좀 요금 경쟁을 좀 유도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KT 개혁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거죠, 사람들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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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네. KT 출신인 국회 미방위 소속의 새누리당의 권인희 의원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뉴스 정면 승부가 여러분께 드리는 yes or no 질문은 경복궁 앞에 일본 대사관의 신축 허용 찬성하십니까? 였는데요. 관련해서 yes 또는 no로 여러분의 의견을 받고 있는데요. 2509님은요. 이걸 yes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정서적으로 큰 문제가 될 거라고 보는데요. 다른 좋은 지역도 많이 있습니다. 당연히 no입니다. 이렇게 의견 주셨고요. 6538님은 경복궁 앞에 있는 것도 기분이 매우 나쁜데 신축을 하다니요. 미운 짓이죠. no입니다. 이렇게 주셨습니다. 8345님은 당연히 no입니다. 경복궁이 앞에 버젓이 있는데 건물을 더 높이 세우는 것을 허가해 주다니요. 또 일본의 눈치만 보는 것인가요? 라고 이렇게 땡땡땡 하고 이렇게 의견 주셨습니다. 모두 감사합니다. 휴대전화 우물정 공구 사업은 그리고 애플리케이션 라디오 예스로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 받고 있습니다. 정면승부 1라운드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잠시 뒤 2라운드에서 뵙겠습니다. 2013 YTN 연중기획
화합과 소통 함께 가는 대한민국. 야구 해설가 양준혁 씨입니다. 야구 선수라면은 누구나 호쾌한 타격을 하고 싶어 합니다. 또 하지만은 또 팀을 위해서 희생 플라이나 또 희생 번트를 대해야 할 순간이 또 있고 그 가치는 홈런과 변주어 봤을 때 결코 작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이런 희생 정신은 지금 우리 사회를 살아가는 어느 누구한테나 가장 기본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희생 참 어려운 도전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려운 만큼 열매는 달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모두를 위해 조금씩 도전한다면 우리 주위의 화합 뿌리 내릴 수 있지 않을까요? 2013 YTN 연중기획 화합과 소통 함께 가는 대한민국.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 네, 뉴스 정면 승부 2부 문을 열겠습니다. 오늘 뉴스 정면 승부가 여러분께 드리는 yes or no 질문은 경복궁 앞에 일본 대사관의 신축 허용 찬성하십니까? 인데요. yes or no로 여러분의 의견을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이나 YTN 라디오 스마트폰 앱이죠. yes로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세계인의 교양지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6개월 구독권을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정면 승부, 정면 인터뷰 두 번째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IBK 홍보대사 송혜입니다. IBK 기업은행은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거래할 수 있는 은행입니다. 국민 여러분, 기업은행에 예금하면 기업을 살립니다. 그리고 기업이 살아야 일자리가 늘어납니다. 참 좋은 은행, IBK 기업은행. 2014년 새로운 도로명 주소가 전면 사용됩니다. 거래하던 은행, 카드, 보험 등의 기존 주소를 도로명 주소로 변경하세요. 인터넷에서 KT 주소 변경 서비스를 검색하시면 무료로 한 번에 새 주소로 바꿀 수 있습니다. KT 주소 변경 서비스. 안전행정부와 KT가 함께합니다. 네, 뉴스 정면 승부 2라운드 두 번째 정면 인터뷰 함께 하시겠습니다. 국회 각 상임위의 국정감사가 지난주 끝났지만 이른바 포스트 국감 열기가 여전히 뜨겁습니다. 겸임할 수 있는 상임위인 정보위, 운영위 국감이 오늘부터 시작됐는데요. 정보위에서는 특히 대선 개입 의혹과 관련한 공방이 여전합니다. 이런 가운데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 관련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은 민주당의 문재인 의원에게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에 출두해서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습니다. 국정원 대선 개입 진상특위 대변인을 맡았던 국회 정보위 소속 민주당의 김현 의원 연결해서 관련된 내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민주당의 김현입니다. 네, 국감 여전히 바쁘죠? 네, 지금 국감 현장입니다. 네, 인터뷰 응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네. 문재인 의원의 검찰 출두 예상하셨습니까? 예, 어차피 지난 10월 10일 날 문재인 후보가 정치하지 말고 소환하라라고 얘기했을 때의 배경은 검찰이 계속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것도 물론 검찰이 해야 될 일임에도 불구하고 네. 흘리기식 관행을 벗어나지 못했다. 그다음에 실무자들을 불러서 계속 망신 주기를 하고 있다라는 판단 하에 문재인 후보가 실무자들 부르지 말고 본인을 소환하면 금방 해결될 문제다라는 입장을 냈을 때 이미 검찰이 최동욱 검찰총장이 물러난 후에 이전에 이명박 대통령 시절의 정치검찰 시절로 돌아가고 있다는 판단 하에 진행한 겁니다. 네, 문 의원께서 검찰 출두해서 수사에 응하는 나름대로 많은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오늘 이미 보도에 나왔지만 한국일보에 보도가 나왔죠. 조명균 전 비서관이 실수에 의한 것이다라고 검찰 소환 조사에서 이미 답변을 한 것이고요. 지난번에 10월 10일 날 문재인 후보가 얘기했을 때도 이것이 폐기된 것이 아니라 만약에 없다라면 그러이러한 경우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경우가 맞아 떨어진 거라고 보여지고요. 네. 어쨌든 저희가 볼 때는 지금 문재인 후보가
참고인으로 나가서 진술을 한다면은 명확하게 해명이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사실은 어찌 보면 이미 20명이 가서 조사를 받았고요. 그다음에 네 차례 걸쳐서 조사를 받은 내용으로 퍼즐을 맞춰 놓으면 검찰이 무리하게 후보를 참고인 자격으로 부르지 않아도 이미 다 판명은 난 거라고 봅니다. 자, 판가름이 났다. 그 뜻은 무슨 뜻이죠? 그 문재인 의원은 이 대화록 실종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 이런 뜻인가요? 실종이 아니죠. 대화록이 초본 상태가 그러니까 저희가 휴대부만 없는 거고 실제로 있는 것이 확인된 거고요. 그다음 최종본도 존재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대화록은 있는 거고 NLL 포기 발언은 없는 거고요. 이것이 애초에 문재인 후보가 얘기했던 거 아닙니까? 그럼 그것이 이번에 검찰 조사에서 이미 다 드러난 것인데 굳이 소환해서 확인하겠다라는 것은 지난번에 검찰이 중간 수사 결과 발표를 진영 장관의 사태로 인해서 굉장히 궁색한 국면이 되니까 물타기로 한번 한 것이고요. 네. 이번에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지금 이제 국정원 오늘 이제 국정원에 대한 저희 정보위가 개회가 됐고요. 그다음에 내일 정보본부가 있고 또 운영이 소집이 되어 있는데 또 이 시기에 또 NLL 소위 말하는 사초와 관련된 부분을 또 논쟁의 도구로 지금 쓰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는 하여간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당당히 임하겠다라는 후보의 뜻은 존중해야 되지만 검찰이 참고인 자격의 문제를 갖고 이렇게 여러 차례 걸쳐서 이렇게 정말 곰탕 울고듯이 이렇게 울고 먹는 것은 좀 타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정보위 국정감사, 국정원에 대한 국정감사가 이제 시작됐다고 언급해 주셨는데 네. 어떤 내용이 오고 갔는지 얘기하실 수 있는 부분 좀 더 추가적으로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네. 사실은 조금 전에 양당 간사가 언론인들을 상대로 해서 진행됐던 내용에 대한 보고가 있었는데요. 제가 사실은 그 안에 국정원 국감장 안에 있어서 브리핑 내용을 제가 확인할 수가 없어서 어디까지 얘기를 하고 어디까지 제가 이제 지켜야 될지에 대한 것은 좀 모호한데요. 어쨌든 남재준 원장이 보고하는 과정에서 원세훈 전 원장 시절에 인사 전횡이 있었다라는 점에 대해서 지적하면서 인사에 대한 제도 개혁을 하겠다라는 약속을 좀 하셨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번 국감 과정에서 줄기차게 제기됐던 안보 교육을 빙자한 소위 말하는 반공 교육이라고 봐도 되는 그런 행태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이것이 헌법 정신에 위배되거나 아니면은 과도하게 색깔 공세에 적용이 된다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개선할 용의가 있느냐 또는 내용에 문제가 있다면 폐기할 용의가 있느냐라는 제 질문에 어쨌든 충분히 살펴보겠다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는 지난 총선 그다음에 그 이전의 지방선거 대선 과정에서 소위 말하는 신메카시즘을 동원한 이 국가 공권력에 의해서 정치에 개입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무거운 책임의식을 갖고 이때까지 국정원의 국기문란 헌정질서 파괴의 부분에 대해서 쭉 검증해 왔기 때문에 새롭게 지금 이것이 더 국정원 차원에서 있는지에 대해서는 검찰이 밝혀내야 되거나 수사에서 진행된 내용이 재판 과정에서 드러나겠지만 현재까지 저희가 국정원에 존재하는 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말라라는 것이 저희들의 강력한 주문이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남재준 원장의 설명, 그 설명 부분이 국정원의 자체 개혁, 셀프 개혁 이런 부분을 담고 있는 내용입니까?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기대에 못 미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저희는 수사권에 대해서 검찰에 이관하고 이것은 곧 뭐냐면은 국정원의 수사권이 정치에 개입하고 그다음에 정치 상황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소위 이전의 나쁜 관행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근절시키기 위한 방안 중에 하나를 수사권을 이관시키다라고 얘기했던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기획 조정 부처 예산에 대해서도 불효불급한 예산을 빼고는 다 부처에다가 일임하는 게 어떻겠냐는 제안에 대해서도 그렇게 찬성하는 분위기는 아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정원 직원에 대한
수사를 할 경우 사전 통보하는 국정원 직원법 있지 않습니까? 23조. 네네. 여기에 네. 대해서도 의원님께서 이의를 제기하셨습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어쨌든 제가 그러니까 이전에 중정 시절에 만들어 놨던 그 제도를 개선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점을 지적을 했는데 답변은 없었습니다. 답변은 없다는 것은 그대로 놔두겠다. 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알겠습니다. 자, 국군 기무사에 대해서도 뭐 개혁 얘기가 많지 않습니까? 네네. 기무사 의원도 대선 관련해서 댓글을 달았다는 의혹이 제기됐죠? 기무사 요원은 아니고요. 사이버 그렇습니까? 사령부, 예. 국방부 장관 직속 기관인 사이버 사령부 안에서 이제 그 댓글이 있었다는 거고. 정정하겠습니다. 그 댓글의 내용과 이번에 그 국정원의 심리전단에서 활동했던 그 글의 내용과 유사점이 많고 시기적으로도 겹치기 때문에 또는 지금 이제 이 과정에서 공문이 오고 가고 그다음에 이제 국정원으로 와서 교육받았던 흔적이 있기 때문에 상호 공조한 것이 아니냐. 그다음에 국정원이 가지고 있는 예비비, 그러니까 기획조정 부처 예산을 그 중에 이제 그 사이버 사령부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그것이 그 오고 간 흔적이다라고 제기를 했는데 그것 역시도 국정원에서는 뭐 동의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 국군 기무사령관의 교체와 관련해서도 뭐 말들이 많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자, 기무사 요원의 음주운전이라고 합니까? 국군 기무사령부 핵심 군사외교관이 음주운전으로 소환 조치된 군사외교관이 국군 기무사령부 핵심 보직에서 근무하고 있다. 또 이런 문제를 제기하셨다고요? 네네. 어떤 이야기입니까? 일단은 그것 이전에 이제 정보본부에 소속되어 있던 무관이 중국 그 대통령 행사를 앞두고 음주 사고를 냈고 그것을 축소 은폐한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어떻게 했던 거고요. 네. 오늘 한 것은 주미 대사관에서 2010년도에 있었던 사건이죠. 음주운전하다가 미국 경찰한테 적발이 됐고 네. 본국으로 그러니까 국내로 들어와서 지금은 이제 기무사에 근무하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이 됐는데 이 역시도 기무사에서 감찰 결과 보고를 저희가 접한 것은 아니고요. 정보본부에서 이제 감찰했던 내용 중에 일부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드러난 겁니다. 그렇군요. 그 시기가 천안함 사건 이후에 한미 공조로 네. 천안함의 그 사건 원인을 파악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더더욱 좀 국제적으로 망신스러운 일이고 네. 실제로 기무사라 함은 그 군안의 감찰 기능이 그 무엇보다도 강조되는 곳인데 예. 이런 결함 있는 분이 그 역할을 맡는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런 사건에 대해서 지난해 국정감사에 전혀 보고가 안 됐다라는 점에 대해서 제가 내일 다시 한번 지적을 할 계획입니다. 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사건이 발생하면 그 사건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신상 실벌에 대한 그런 내용을 잘 만들어 놔야 되는데 군조직이 그런 부분을 굉장히 좀 그 제 식구 감싸기 형태의 그런 일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제 식구 감싸기. 네. 박근혜 대통령이 현재 유럽 지금 순방 중인데 지난주에 대선 댓글 의혹과 관련해서 철저하게 수사하겠다 이런 언급을 했고 또 오늘 안철수 의원이 이 대선 개입 의혹과 관련해서 특검을 하자 이런 기자회견을 했어요. 네네. 그 대통령이 얘기하고 난 다음에 여보세요? 네, 듣고 있습니다. 예. 네네네. 대통령이 얘기하고 난 다음에 그 새누리당에서 일제히 전공로 문제를 들고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사실은 그 뭐 확실하게 책임을 묻겠다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뭐 그동안의 침묵과 에 대해서 한 진일보에 있다라고 보여지지만 새누리당의 그 태도를 보아서 진정성이 의심스럽다라는 점을 지적하고 싶고요. 안철수 의원의 특검 요구는 민주당 안에 일부 의원들이 이미 제기된 내용입니다. 다만 지금 검찰이 국정원 사건에 대해서 수사 결과를 가지고 있고 재판이 진행 중이라 그거를 뭐 원인 무효하면서 특검으로 간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진지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새누리당의 정공로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이죠. 네. 네네. 정공로 측의
댓글 개입 의혹 이 부분은 그러면 민주당 쪽에서는 사실 여부 이런 건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글쎄요, 전공로에서 뭐 입장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정책 협약을 맺었던 것이고요. 전공로 안에서는 투표 참여를 하자라는 정도의 그런 캠페인이 있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박근혜 대통령하고의 관련성 부분도 뭐 언론을 통해서 밝혀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국가 공권력 또는 국가 기관이 동원돼서 불법적인 행위를 했고 그것이 재판이 이미 수개월째 진행되고 있는데 네. 갑자기 이런 식으로 새누리당이 반칙을 쓰는 것은 온당하지 않고요. 그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대통령한테 누가 된다. 그리고 대통령의 진정성이 국민들한테 온전하게 전달되지 않는다라는 점에 대해서 새누리당이 좀 자중자애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정원 문제와 관련해서 야권이 총연대해서 대응하실 그런 계획은 민주당 없습니까? 예, 아직 이제 지난번에 국민연대를 구성하기로 했는데 그건 뭐 국정원권에 국한된 건 아닌 것 같고요. 지금 일단은 국정감사가 이제 사실상 종료되면서 이제 예결위가 시작됐고 대정부 질문 인사청문회 쭉 이제 국회 일정이 국회 일정이 있기 때문에 당은 거기에 집중하고 그다음에 민생과 관련된 제도 개선이나 법적인 검토를 해야 되는 시점 아닌가 싶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그러나 국민들과의 소통하기 위한 노력은 또 하나의 과제로서 저희가 놓지 않아야 될 끈이라고 보고요.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 네, 지금까지 국회 정보위 민주당의 김의원 의원이었습니다. 요정 씨, 어떤 보험 드셨어요? 전 MG 새마을금고보험이죠. 짝짝짝 발짝 행복한 보험. 짝짝짝 바짝 가까운 보험. 짝짝짝 깜짝 놀라운 보험. 한국인의 행복 단짝. 메이크크 MG 새마을금고보험. 침대는 과학이다. 침대과학 50년이 이룬 세계 최고 기술력. 배우던 나라에서 가르치는 나라로 우리 침대에서 자기 할 것이다. 전 세계인을. 에이스 침대. 네, 주요 뉴스 들으시고요. 저는 3라운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